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증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도 컸네요. 코스피 지수 2.6% 하락하면서 2650선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전저점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2650선, 70선, 여기에서는 지지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는데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드디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감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오후 들어서 전면적인 침공이다 이런 뉴스까지 들리면서 추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그래도 나름 하락하면서 지지 흐름 2670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었던 1차 저지선, 여기서 지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전면적인 침공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더 쭉 미끄러지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뚝 떨어지는 흐름인데요. 거래량도 좀 많이 동반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한번 오늘 뚝 떨어졌는데 3.3% 하락하면서 848포인트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거래량 쓴 거는 그닥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우크라이나 문제, 함부로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전쟁을 일으켰네요. 이렇듯이 정치 외교 분야는 좀 함부로 이 증시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정치 외교적인 부분은 그 뒤에 항상 협상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언제 또다시 이것이 반전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도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과거 이라크 침공 때는 이렇게 빠지다가 이라크 침공 딱 당일, 침공이 아니죠. 전쟁 그 당일 바로 돌려 세우면서 그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갔거든요. 즉 불확실성 해소가 됐느냐 아니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느냐 이거의 관점인데, 일단 침공했다라는 그 자체는 불확실성이 일단 노출된 거죠. 해소가 과연 됐을까의 부분은 오늘 밤 미국 증시, 현재는 나스닥 선물이 급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라는 답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전쟁 이슈만 아니면은요, 저평가 영역인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매도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보유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오늘도 장중에 보면은요,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나름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주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검색 종목 상위 종목으로 투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현대차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전반적인 하락세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닥 그렇게 악재라고 보여지는 뉴스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차, 러시아 수출이 나름대로 꽤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경제 제재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경제 제재에 참여를 한다면 이 러시아 쪽의 수출에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오늘 나오면서 현대차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없었다면 여기서 분명히 반등 가능한 영역에 있었는데, 이 러시아 제재와 함께 그 부분이 악재로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떨어진 거는 좀 아프네요. 하지만 이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전기차라든가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자리 중기적으로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요. 요 사이는 매수 권역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앞에 있던 저항대의 지지, 반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현대차 대비 나름 강세 요인을 그동안 띄었었죠. 위치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성장성, 확장성은 기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동안 강했던 요인이 됐는데 오늘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조금 더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라는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경제 제재 들어가면 현대 기아차 어느 정도는 규제 대상 목록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반등 시에는 좀 물량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2%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별한 또 악재 없어요. 결국에는 기승전결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면전, 반도체 가스 공급 없잖아. 바로 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인데 특수가스 공급 이것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특수가스 연료, 네온, 아르곤, 제논 가스 이 의존도가 50% 수준이래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 2%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6%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언제 반전되는 카드 협상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대장주의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소형주에서 심택이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또 올라왔네요. 1.7%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인데 하락폭이 작죠. 오늘 실적 발표가 됐었네요. 지난해 영업이익 1,700억, 그 전년도 대비 89.6%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택 같은 경우 연성 회로기판, 코리아 서키라트라든가 심택, 이수페타시스 이러한 종목들 보면은 아주 강하죠.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세 종목은 묶어서 그동안 인쇄 회로기판, 반도체 인쇄 회로기판 이쪽에서는 아직 먹을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심택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역시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들 종목은 여전히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고점대에서 잘 물량 소화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주,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심택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인쇄회로기판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카카오 보시죠. 또 카카오에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요. 카카오의 남궁훈 대표가 주가는 2년 내 회복할 거다. 그리고
자기 임기 내에 주가 회복 및 신뢰 회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부분, 그리고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겠다. 주가가 제자리에 올 때까지는 그런 책임 경영을 얘기를 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줬죠. 그런데 어제 일부 방송 뉴스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승객 골라 태운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조사를 할 것이냐,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아요. 변동 요인은 분명히 되겠지만은요. 일단은 회사 자체 내에서 대표이사가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저점은 찍었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입장에서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 저는 11만 2천 원 선 1차 목표가로 삼고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구 산업,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관심주로 2구 산업 오늘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요, 장중에는 12%까지 급등했습니다. 12.7%. 뭐 마이너스 권역에서 바로 들어 올리면서 급등하는 요인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조일 알미늄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플러스, 더군다나 전 고점대까지 가면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느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각 원재료, 구리라든가 알미늄, 이런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러한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바로 이 지역에서의 생산이 나름 많거든요.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 해가지고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상승하네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알미늄에서는 조일 알미늄, 3아 알미늄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3아 알미늄. 하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조일 알미늄이 좀 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구 산업, 구리 쪽에서는 2구 산업이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전쟁 이슈로 인한 하락, 과연 불확실성의 노출이냐, 해소냐, 이 관점이 중요한데요. 불확실성 해소는 아니죠. 하지만 해소는 분명히 됩니다. 외교적, 정치적 협상이라는 부분이 항상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언제 급반등할지 모른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하락해서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도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전반적인 상황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기조, 오늘 우리나라도 동결을 했다시피 미국에서도 긴축 기조가 좀 늦춰질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의 성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조금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는 제자리 찾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장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